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자가 색깔이 너무 환해가지고 화면이 좀 애매하네. 이렇게 하니까 등치가 되게 커 보이는구나. 얼굴은 조그만데 연예인 같죠? 연예인. 자, 형준님 어서 오시고요. 유영일님 12시부터 또 일본 축구가 해요. 일본 축구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떨어지는 걸도. 네. 단풍이님 어서 오시고요. 박경민님, 실시간님, 상투실형님, 단풍이님 아까 인사드린 것 같은데 네 어서 오시고요. MH님, 상투실형님 오 오셨네요. 지수가 빠졌지만 계단 좀 올랐죠. 네 많이 올랐지 뭘. 자 그 다음에 해피정님, 드림앤 해피님 어서 오시고요. 돈나무 오빠님, 이순희님, 박선태님, 송현님 어서 오시고요. 박순희님,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대화를 많이 했어. 펭귄님, 박실빈님, 전미정님, 프리티꽃님님 어서 오세요. 진옥수님, 레알부자님, 초코라떼님, 시베리안 허세님, 행복만땅님, 부자오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김베드로님 반갑습니다. 핸드폰님, 원태호님, 돈꽃님, 김꽃꽃님, 그리고요 HWI님, 빨강망토님, 봄빛님, 현우의 꿈님 어서들 오세요. 미소돔님, 도채호님, 그리고요 김진기님, 한사발님, 큰그릇님 어서 오세요. 장기수님, 우상향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마이드림님 어서 오세요. 채팅 왜 이렇게 많어? 왜? 여의도 가자님, 네 시골집 아빠님, 정상원님, 김혜경님 어서 오세요. 서남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HM우님 어서 오시고요. 졸졸졸님, 해와달님, 레알부자님, 차만숙님, 황마소님, 그리고요 밤토리님, 한송이님, 해기스님 어서 오세요. 김재남님, 황인수님, 도내신님, 김성기님, 김상기님, 행복한 공간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공간님. 네. 잘 못 들어와도 괜찮아요. 네, 장은 잘 가더라고. 자산가의 여인이 되자님 어서 오시고요. MNS님 반갑습니다. 연두님도 어서 오시고요. 연두님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네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남미용님 계좌 좋아졌어요? 계좌는 좋아졌어요. 네 시장은 떨어지든가 말든가 사실 우리는 솔직히 관계 없잖아. 시장 떨어지든가 말든가. 근데 시장도 올라가면은 계좌가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올라갔다 생각해 봐봐요. 어마어마했겠지. 양봉업자 팜성님 어서오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올라갔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0.62겠습니까? 플러스 0.6이나 또는 이제 1% 가까이 또 상승했겠죠. 왜냐면 분위기가 확 좋아지고 있거든요. 황금선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일단 지수는 잡아놓고 종목에 집중되는 그런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계좌 그냥 싹 좋아졌습니다. 다 좋아졌어요. 다 좋아지고 있고, 뭐 사면 그냥 올라가. 요즘에는 사면 올라가. 그래서 나 요즘에 좀 네 삐를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네, 해바라기님 어서 오세요. 네, 건드리면 그냥 만지면 상가, 스치면 상한가, 막 그런 거 상한가는 잘 안 나오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면 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산타랠리로 갈 거예요. 네, 산타랠리로 갑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벤트 별로 없어요. 이벤트 별로 없고 그냥 분위기는 그저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저 그런데 중요한 건 종목에는 집중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시장 자체는 만기일도 있고 하니까 발목을 잡혀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종목들은 좋아요. 사면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애들 또는 그냥 뭐 신규 매수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이거 미친 척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5분은 5%, 8만원 들어갔습니다. 수익권 웬만하면 다 들어가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여기서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20% 넘는 수익이에요. 이때 사신 분들. 11월 초에. 이거 특강 첫날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종목이죠. 매수해서, 네, 잘 챙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 회복이잖아요. 이제 단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눌림목. 눌러주는 저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또 뭐 있었어요? 파라다이스, 눌림목, 응? 포스코 홀딩스, 응? 눌림목. 이거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점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다 저 패턴 가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라간 패턴들이 저런 데서만 스쳐서 건드렸다 친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본 20%씩 나왔어. 예. 기본 20%씩. 그러니까 재밌지. 처음 종목을 만나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수익이 20% 이상씩은 나왔어. 그런데 추가 매수가 들어가시는 분들, 위쪽에서 사가지고, 네, 위에서 물렸어. 그래갖고 여기서 샀어. 평단가 낮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권 들어가 버리네? 재밌지. 이런 게 나와요. CG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CGV도 그렇게 우리가 욕을 많이 했잖아요. 욕을 많이 했는데 매수를 여기서 했어요. 13,000원, 14,000원 밑에서 했어요. 어쨌든 간에. 네. 13,000 얼마에서 했거든요. 요거는 지금 26%, 27%. 네. 거의 나왔어요. 그 정도 나왔는데, 밑에서 사신 분들은 26%, 27% 수익을 챙기시면 되는 거고, 추가 매수가 들어갔다면, 요 정도 잡읍시다. 절반 정도 잡았을 때. 아직 수익권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능성.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아직 멀었어. 뭐가요? 올라가려면 아직 멀었단 얘기예요. 잘 봐.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아직 2400에서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저점이거든요. 바닥에서 지금 빌빌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닥에서 빌빌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좌나 여러분 종목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어서들 오세요. 시장은 올라가지 않건데 여러분 계좌와 종목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장에 드라이브 걸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 포인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와, 시장 2700까지 올라가 버렸네?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시장이요, 2700 가려면 10%가 넘게 올라가야 돼요. 10% 올라가야 됩니다. 시장이 10% 올라가려면 여러분들 종목은 가만히 있을까? 아니겠죠. 또 상승 패턴이 만들어진 종목들은 가만히 있을까? 아니겠죠. 중소형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 대형주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전부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올라갈 거란 얘기입니다. 왜? 장이 이거밖에 안 올랐는데, 지금 장 많이 올라가 봤자 몇 프로 올랐으면 6, 7%밖에 안 올라갔잖아. 근데 종목은 20%, 30%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 올라간다 쳤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여러분 종목이 또 20%, 30% 올라가는 생각해봐요. 와우. 에? 지금 여기에서 아니면 여기서 사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종목이 20%씩 올라갔잖아 지금. 에?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때도 20% 나올 수 있겠네? 그죠? 그럼 저 밑에서부터 대비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 20% 올라가고 한 번 더 20% 올라가면 둘이 합쳐가지고 45에서 50%는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45% 정도 생각해 봅시다. 45% 정도 올라가는 생각하면, 이게 내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밑에서 사서 절반 정도 깎아놨을 때 그냥 웬만하신 분들은 2700만 가더라도 계좌가 그냥, 네, 또는 종목들이 손실해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40%짜리 종목이 있어. 그게 다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반토막짜리 종목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뭘로요? 0원으로 0으로 손실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지? 시장이 그때부터 시작이다. 여러분들 이제 꽃길만 걸을 일만 남아있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길을 걸어야 된다고? 꽃길. 이제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샀어야 돼. 마스크 해제한다는 거 대전에서
정부한테 요구를 했었어요. 정부 니들이 이것 좀 풀어줘라. 안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풀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직 회의적인 말들 많아요.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실내 마스크 해제는 사실 지금 그냥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밖에서 실외 마스크는 지금 벗고 나와도 되죠. 근데 식당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의자에 딱 앉고 나서 마스크 벗잖아. 왜? 물도 마시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술집 가면 벗잖아요. 왜? 술 마시고 안주 먹어야 되니까. 그럼 솔직히 얘기해서 실내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 시간은 언제? 자리까지 가는 그 시간, 나오는 그 시간, 그거밖에 없어. 그럼 솔직히 지금 실내에서 마스크 해제한다고 해가지고 충격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리오프닝이죠. 네. 그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었어. 근데 걔네들이 많이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정도까지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왜 위드 코로나 한대지, 실내 마스크 해제한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말이에요. 일단 봐. 어느 종목을 봤어요. 근데 얘가 그냥 좋은 호재가 있고 뭐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뭐 더 좋아질 거래. 그런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버렸어. 그럼 뭘까? 네. 그 외의 실내에서는 이제 저런 거 있죠. 뭐 이제 관공서라든 이런 데는 그냥 하고 다니긴 하죠. 먹는 데는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런 데는 안 풀어줄 것 같던데. 예. 식당이나 음식점 이런 쪽만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미국 같은 데서도 이렇게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마스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실내를 다 풀어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뭐, 네. 실내 마스크 해제라는 부분들은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웬만하면 쓰고 다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스크 안 쓰고 다녀요? 저는 아직도 실외에서 마스크 쓰고 다녀요. 네. 별로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이게 해제를 한 것과 안 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의무감으로 꼭 써야 돼. 이런 부분이 있는 것과 나는 쓰고 있지만 언제든지 벗어도 돼. 이런 것들은 마음적인 부분에서 심적인 부분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고 앞으로 뭐 중국에서도 제로 코로나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제 점점 좋아지겠죠. 근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이거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식들이 싸게 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호텔 신라를 싸게 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밖에 없잖아요. 이거 구매도 많았었던 거거든요. 네. 지금도 많은지 모르지만 떨어졌어. 왜 떨어졌는데? 근데 이거 떨어질 때도 우리가 이 음봉 떨어질 때 우리가 용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뉴스를 제대로 잘 읽었어요. 우리가. 네? 이거 봐봐요. 여기서 우리가 매수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장대 음봉에서 나온 뉴스 때문입니다. 뭐라 나왔지 그때? 면세점 쪽에서 수익성이 많이 줄었다. 호텔 쪽에서는 실적이 증가했다. 그 전체적인 실적이 증가했지만 면세점 실적이 나빠져서 주가 떨어졌다는데 이 당시에 보면은 8.8%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8.8%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세요. 상식적인지 상식적이지 않은지. 이런 비상식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휘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떨어졌어? 오케이, 알았어. 기다리고 있어. 바닥만 잡으면 산다. 저도 여권이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지만 아직은 이제 지금은 뭐 중국이나 이런 쪽 제외하고는 다 여행 다닐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CG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주가가 9월달에 무지하게 떨어졌어요. 무지하게 떨어졌는데 도대체 왜 떨어진 거야? 아시는 분 있어요? CGV 왜 떨어졌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상하지? 왜냐면 팝콘도 먹는다고 하지. 콜라도 먹는다. 음식물 취식도 가능하지. 영화관 뭐 이제 마음대로 볼 수 있다. 뭐 문제가 뭐가 있는 건데. 근데 주가 떨어졌어. 왜? 의심이 되거든요. 그럼 납득할 수 없는 저런 급락을 보여줬어. 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돌리는 자리가 무조건 매수 포인트예요.
이런 포인트들이 위드코로나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이제 화장품, 생활건강이라든지, 네. 이거 종목 진단 들으신 분들은 오늘 재밌었겠지? 네. 이것도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눌림목. 아모레퍼시픽은요. 아모레퍼시픽은요. 눌림목. 지금은 뭐라고요? 시장이 상승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무지막지하게 깨뜨려놨어. 나쁜 얘기들 계속 나오면서요. 실적 나빠요, 뭐가 안 좋아요 등등등 나오면서. 근데 실제로 그런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무지막지해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올랐어요? 거의 40% 올랐습니다. 9만원짜리가 14만원까지 올라갔어. 생활건강은요? 생활건강은요? 여기 50만원짜리가 7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몇 프로? 25%? 최소 30% 정도 올라갔지. 그러면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 별로 티가 안 나. 조용하잖아요. 그죠?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지. 왜냐면 내릴 때는 일직선을 갖다 꽂아버려요. 올라갈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내려갈 때 일직선 꽂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섭지? 아이고 무서워! 팔고 싶단 얘기야. 이래도 안 팔래?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그거 왜 갖고 있어? 빨리 팔아버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요.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와 좋긴 좋은데 떨어지니까 또 무섭네. 팔자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서 더 올라가고 있죠. 물론 추격 매수로 따라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들고 있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버티면 돼요. 이제 다 내려왔잖아.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이제는 추세가 바뀌고 있겠죠. 바뀌는 자리예요. 저점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60만원대에서 이미 저점을 통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 그럼 이게 뭐라고요?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건 뭐 그냥 주는 거잖아. 갖다 드세요. 응. 내가 여기서 무서워서 못 샀어.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눌림목을 통해서 나오잖아. 이것만 해도 15%인데 나쁘지 않은 거죠. 매수 포인트는요, 항상 우리가 겁을 집어먹었을 때, 아씨, 뭐야, 이렇게 생각됐을 때요.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좋은 종목군들은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LNF 같은 경우 보셨죠? 6%가 빠졌어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지?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는데 뉴스에서 설레발을 떨었을 때가 언제? 27만원. 27만원대에서 얼마 간다고 그랬지? 증거사 리포트가 42만원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얘네들 다 어디 갔어? 네. 42만원까지 간다고 그러던 증권사 애들 다 어디 갔어? 20만원까지 떨어졌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뭘 건지냔 말이야. 차라리 저 밑에 낙폭과제 종목이 반등이 나오면서 20% 30% 수익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얘들은 지금 뭐요? 손실만 잔뜩 보여주고 있잖아. 근데 걔네들은 여기 아직도 매달려 있어요. 많아. 걔네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런 거야. LNF, 에코프로비엠, 네, 이런 거.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은 어디 가서 욕도 못 해요. 예? 이거 어디 가서 욕도 못 한다고. 왜? 왜 욕을 못 하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걔네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이렇게 좋은 종목 네가 뭘 알아 이런 얘기 나오지. 문제는 포야 포.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예요. LG생활건강, LG에너지솔루션이요. 마찬가지예요. 어째서 말도 못해. 네, 이거 욕을 하잖아. 그러면 네가 2차전지에서 뭘 하냐 그러면서 원소기호 들고 나온다고. 네? 원소기호 나 몰라. 원자배열 이런 거 내가 알아서 뭐 할 거야. 근데 그런 걸 들고 나온다고. 네가 여기서 뭘 알아? 이런 거. 사업 뭐 가치가 어느 정도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거. 사업 가치가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일단 고평가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주말에 매수하고 그 일요일날도 잠깐 유료 방송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걔는 시총이 900억인데 지금 900억대 이제 오늘 좀 올라서 좀 900억 넘어가서 1000억이라 칩시다. 시총이 1000억인데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328조예요. 328억. 네. 시총 1000억짜리가 328억이야. 그 다음에 현재 매출액은 4000억 정도 나와요. 3분기까지. 4분기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저 밑에 처박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건 저평가라고 그래요. 저평가. 오늘 한 6% 올랐지. 이런 것들은 기회가 생기면 그냥 바로바로 사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회를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사지 마. 재미가 없어요. 네?
이게 만약에 적정 주가라 그러면요. 삼성전자는 네, 말 그대로 지금 700조, 800조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지. 하이닉스도 그 정도 돼요. 300조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 왜 이렇게 목을 매달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위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올라가던 애들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 근데 걔네들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여기 56만원대에서 57만원에서 조금 더 올라갔어. 근데 그래봤자 63만원이야. 네? 증권사에서 그랬겠죠. 100만원 간다고. 증권사에서 100만원 간다고 얘기했을 거야. 왜? 사람들한테 다 팔아먹기 위한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주가 떨어져 있으면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증권사 리포트 안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뭐 사업성 안 좋다느니 실적 안 좋다느니 또 앞으로 암울하다느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 CGV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그런 식이에요. 소비주들 다 그렇게 나왔지. 근데 걔네들이 지금 30% 40% 올랐어요. 얘들은 떨어지고 있어. 수익 난 거 없어. 그럼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맞았다는 얘기지? 낙폭과대죠. 지금은 낙폭과대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1차적으로 눌림목 지나서 다시 신고가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자, 낙폭과대였어. 돌아섰지. 그리고 나서 눌림목 한번 나와주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매수 타이밍은 여기 두 번이에요. 지금 매수 못하겠지만 이제는 관심을 가져 사람들이 또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네. 왜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 사람들은 또 이걸 보고 있다가 언제 사요? 꼭지에서 들어올 때.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요. 지금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야, 지금 밑에 사면 수익 엄청 난다더라. 와, 막 지금 막 대박 난다더라. 그죠? 주식을 꼭 오늘 사야 될 것 같고 막 당장 그러잖아. 다우데이터도 안 빠지고 있잖아요. 다우데이터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에도 사면 좋을까요? 지금에도 물타기 해갖고 뭐 비중을 더 늘려갈까요? 잘 생각해봐요. 좋은 시절은 여기하고 여기야. 좋은 시점은 여기하고 여기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옵니다. 눈에 안 들어와요. 왜? 거지 같거든요. 여기는요. 아,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야, 추세 진짜 강하네. 사야 되겠다. 왜 중간 뭐 떠들어대요 이제. 아직은 얘네들이 핸들링 하느라고 그런 거 없겠지만 언론 플레이 시작되면요. 목표 주가 7만원 10만원 금방 나온다고. 그럼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몰라. 근데 거기 사.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해서요. 사람들이 막 달라붙었을 때, 막 밀어줄 때, 그냥 막 못 사가지고 안 달랄 때,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돼요. 이거 주식 갖고 싶다고요? 가지실래요? 그럼 되잖아. 가지실래요?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그게 우리의 투자 전략이에요.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아주는 거예요. 수익 나는 방법은 간단한 거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근데 유명한 투자 격언이 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 정말 좋은데 내가 비싸게 파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비싸게 파는 건 걱정하지 마라. 싸게 사기만 하면 내가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매도할 때는 언제나 비싼 가격이다 이 얘기야. 응?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자꾸 해줘야지 돼요. 저점에 사서 저가에 사서 싸게 사서 그리고 나서 비싸게 넘겨주는 거. 왜?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웠겠어. 나 주식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난리가 나 있을 거 아니야. 뉴스에서 막 연일 때려주고 막 그냥 주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면 너무너무 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주는 거지 뭐. 네. 그럼 줘. 주면 되지. 이 부자는 지금도 채팅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자기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유튜브는 되게 잔인한 게 강퇴를 당하면 채팅을 못 써. 채팅을 써. 근데 자기가 강퇴를 당한지 몰라. 자기 혼자한테만 보여요. 다른 사람 안 보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뭐 반대되는 의견, 성추사 네가 말한 거에 대해서 난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난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막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선을 넘으면 안 돼. 네.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 부자는 선을 너무 많이 넘었어.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해드린 거고, 뭐 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럴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생각도 일단 저는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우리한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정말 개차반이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주식 투자했을 때 수익 절대 안 나는 사람이야. 나는 무조건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네? 될 것도 안 되지. 주가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이야. 긍정적인 사람들은 뭘 해도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그 모든 것들을 하셔도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네. 부자 되고 싶어요? 난 부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나는 부자가 절대 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부자는 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주식으로 꼭 수익을 내고 말 거야. 나 이 종목을 결국에는 수익으로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보이게 되어 있어. 궁하면 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쳐다보면 길이 보여요.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면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돈꼬님, 봐봐요. 내가 이제 밥을 막 먹기 시작했어요. 나 배가 너무 고파. 밥을 막 먹기 시작했어.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너 밥 언제 다 먹을 거니? 밥 다 먹고 나면 불러? 그럼 어떨까? 이제 숟가락 하나 떴어. 막 이게 막 한 숟가락 먹고 반찬 하나 집어 먹는데, 야, 너 밥 언제 다 먹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밥을 먹지 말란 건가? 그죠? 밥을 다 먹어야지. 그죠? 밥을 다 먹어야지. 엄마 다 먹었어요 라든지 뭐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밥 숟갈 뜨자마자 야, 너 밥 언제 다 먹을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숟가락 내려놓으실 거예요? 더 먹으실 거예요? 더 먹어야지. 그잖아요. 지금 유튜브 같은 데나 뭐 다른 데 뭐 보면은 IMF 온다고 그런 얘기 무지하게 많죠? IMF 온다. 네, 그런 얘기들 무지하게 오고, 뭐, 별의별, 뭐라고 내년에 더 큰 거 온다고? 네. 더 큰 거 온다고?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에 만약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승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응? 이 상승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을 수가 없다고. 형준 리틀보이 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형준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막 날라가네.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굉장히 잘 될 거야. 이 주식 정말 잘 올라갈 거야. 내 계좌는 플러스로 넘어갈 거야. 왜냐면 시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주기라는 것이 돈단 말이에요. 상승, 하락, 상승, 이게 주기인데 이 주기는 항상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기간의 차이가 있고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항상 그렇게 돌아와요. 여러분들 상승장 경험 못 해봤죠? 아깝잖아. 하지만 하락장은 경험했죠. 그럼 이제 뭐 나왔어?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이치라 그랬잖아요. 이거야.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할 차례죠? 상승할 차례. 상승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상승을 경험해볼 차례예요. 제가 지난번에 6월달 요때 말씀드린 게 기억나시죠? 상황이 달라졌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번 하락 조정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닥이 여기서 잡힐 겁니다. 응? 바닥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닥은 어떻게 그랬어요? 지저분하다 그랬지. 바닥이 깨끗하면 그건 바닥이 아니야. 왜냐면 바닥은 더러우니까. 더럽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더럽네 이씨. 뭐요? 올라갈만 하면 떨어지고 떨어질만 하면 다시 올려놨다가 약만 계속 올리는 거지 뭐. 네. 이 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하락장에서 30%의 사람이 빠져나갔다면 여기 횡보장에서 60%의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 다 빠져나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진짜 남아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아남아 있다는 거. 난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들이 뭐 저의 이야기를 들어서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어서든 아니면 방법이 없어서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축복이야.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시작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많이 날까? 누구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물론 돈을 벌고 나면 내가 잘했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돈을 벌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 내가 그때 어려울 때 성투사란 애가 있었는데. 네, 가만히만 있어도 된대.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진짜 돈을 벌었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그걸로 된 거야.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는 거 있잖아요. 덕분이에요. 네. 엄마 아빠 생각은 왜 나지? 엄마 아빠 돈으로 투자했나? 네. 자, 전문가들이 시장이 폭락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폭락한다고 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경제지표가 엉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경제지표가 엉망으로 나와. 왜냐면 주가 하락 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도 막 이렇게 급하게 올려서 긴축 뭐 조정도 하고 막 뭔가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게 되면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 내년에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들 조심하세요. 안전벨트 꽉 매세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거. 두 번째는 뭐냐면 사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 떨어져.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주가 떨어질 건데 주식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주가 떨어질 때 수익 나는 주식이 있어. 이런 거야. 이거는 흡사 이것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점보로 들어가네. 점쟁이가 들어오자마자 그래. 왜? 너 이놈의 새끼 어릴 적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떨어지고 있어. 사실 장에 떨어질 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장에 떨어질 땐 이놈이고 저놈이고 그놈이고 다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건 몇 개가 안 돼요. 올라가는 몇 개가 안 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2000개의 종목 중에서 몇 개를 잡아가지고 내 계좌에 담아서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냥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두들겨 맞아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고 있는데 파도가 막 밀려와. 그럼 나는 파도를 안 맞을 거야 한다고 내 파도가 나만 피해가나? 그럴 리가 없죠. 일단은 파도를 맞을 수밖에 없어. 왜? 파도가 왔으니까. 조정이 왔으면 다 빠져요. 다 빠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다 빠지면 어떻게 해? 다 같이 에브리바디가 물려 있잖아요. 물려 있을 때 더 큰 조정이 와요. 여러분 그 주식 왜 갖고 있죠? 빨리 팔고 새로운 주식으로 갈아타세요. 그래서 그게 내가 그 얘기 해드린 게 여기입니다. 8월 달에요. 개소리 믿지 말라고. 이제 개소리 믿지 말라고. 제발 가만히 계시라고. 그거 팔아서 새로운 종목 사면 또 조정받고 또 힘든다고 그랬잖아. 이게 또 들어왔죠. 두 탕을 맞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한번 크게 당했어요. 주가 올라갈 때 좀 살아날까 했는데 싹 팔고 넘어오래. 싹 팔고 넘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더 박살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불신이 되는 거야. 이제는 마탱에 가는 겁니다. 이제는 신뢰라는 게 바닥이 나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아먹어요. 이 바닥에서 노리는 관점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자, 모든 시장이 다 떨어졌구나. 에이, 별 수 없지 뭐. 워렌 버핏도 돈을 잃어버린다는데, 템플턴도 돈을 잃어버린다는데, 피터 린치도 돈을 잃어버렸을 텐데, 월가 애들도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계속 비만 오겠나? 계속 태풍이 몰아치고 계속 그래요? 해가 뜰 거 아니요. 해 뜨는 날은 뭐 하면 되겠어요? 내가 입고 있던 외투나 뭐 빤스까지 벗으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벗어서 말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그냥 입고 있어도 마르게 하겠죠?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내가 근데 뭔가 대비를 할 수 있다. 풀스페이스에 숨어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옷을 싹 벗어서 말리면 금방 말려서 다시 입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없다. 그럼 내가 입고 말려야 되잖아. 그래도 마르긴 말라요. 해가 뜨면. 네? 비는 맞았어. 근데 해가 뜨면 옷은 마르게 돼 있다고. 자, 비가 많이 오네? 홀딱 젖었어. 뭐 어떡할게요?
옷이 있으면 갈아입으면 돼. 그건 뭐야? 돈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계좌를 수술을 좀 해주면 돼요. 그럼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아무리 위에 샀어도 밑에서 사게 되면 평단가가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 별 수 없지. 옷 입고 기다려. 마르게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찝찝할 거야. 덜 말라서. 하지만 결국에는 마르겠죠. 왜? 앞으로 비가 안 온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계좌가 비를 쫄딱 맞았어요. 돈이 없어? 냅둬. 옷이 다 마를 거야. 돈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작업을 해줘요. 드라이기를 쐬든 아니면은 탈탈 털어가지고 어디 양지 바른 곳에 말려놓든 그렇게 하면 금방 마른다고. 그럼 그때 또 입으면 되지 뭐. 그잖아요. 계좌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나쁠 때는요. 별의별 그지 같은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별의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서 막 그래요.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바닥에 나올 때 우리가 많이 느낀 게 있잖아요. 물가지표도 마찬가지야. 물가도 이 기저효과를 통해서 기준점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된다 해서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가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뭐 이런 거 계속 할 수 없다고 했지. 울트라 스텝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단계 많이 빠르게 올라간 것은 굉장한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지금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올라갈지 아니면 옆으로 더 누워서 시작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 바닥점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가지 않도록 딱 버텨주는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응?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재밌는 거. 시장이 2400이란 얘기야. 시장이 2400이요. 뭐가 느껴져요? 우리가 언제부터 2400포인트를 저점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개같은 자리라고 얘기했습니까? 2400이면은 사실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쳐다보지도 못한 일이었단 말이야. 왜? 2000포인트가 저점이었었거든요. 요때 잠깐 뛰어 올라가려나 했었는데 이때도 2500밖에 못 갔잖아요. 이때도. 2017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개지랄 떠면서 삼성전자 쳐 올릴 때 은행주도 치고 올라갈 때 이때도 2500밖에 못 갔다고. 근데 지금은 2400이 내려왔어. 2400까지 내려오니까 이걸 저점이네 어쩌네 이렇게 많이 내렸네 어쩌네 이러고 있어. 시장은 뭐예요? 업그레이드가 됐죠. 여러분들도 이런 충분한 시간만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만큼이었을 텐데 나중에는 만약에 100만원 시작했어. 근데 나중에는 500만원이 됐을 때, 야, 주가 많이 내렸어. 1000만원까지 갔다가 500만원까지 떨어졌어. 내가 시작은 100만원이었다고. 에? 내가 시작은 100만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계좌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500만원으로요. 100만원대 생각은 안 하고, 500만원이 저점이다 생각해. 왜? 1000만원에서 내려온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상승은 일어나기 때문에 계좌도 계속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많이 커졌다가 좀 들어왔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료 방송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무료 방송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고요. 기다렸다가 네 팔아주고 뭐 이런 거 매수해주고 밑에서 매수하고 올라갈 때 팔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매수해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조금 스마트하게 한다 그런 것도 이제 유료 방송에서 얻는 부분들이야.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단타만 계속 보잖아요. 짧게 내일 올라갈 거 뭐죠? 급등하는 거 뭐죠? 제가 그 동부건설 그래서 시간에 좀 올라갔더만 네 내일 반등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동부건설 상한가에서 방송을 해서 제목을 동부건설 잡았더니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했어. 그때 500명도 넘게 왔어요. 지금도 물론 400명 500명대는 오지만 봐봐. 동부건설 상한가. 그 사람들이 많이 왔어. 왜 많이 왔지? 혹시라도 더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자꾸 현혹이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 거지만 이런 거에 많이 현혹이 돼요.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와 내가 갖고 있어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에도 사서 더 먹어도 괜찮을까. 근데 이런 데는 여러분들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란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사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에 마음이 뺏기냐면 자극적인 거예요. 우와 이거 한 번 하면 그냥 막 다 쓰러져 버려. 여기다 그냥 쥐 잡아 먹은 것처럼 빨간 거 바르고 우와 그러면 그냥 막 야 응? 어제 팔았죠 저는? 네 금요일날 팔았어요. 금요일날. 왜? 이거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10% 배당만 받아 먹자. 그런데 40% 수익을 줬잖아. 10% 배당 먹으려고 샀는데 40%가 나왔어. 그럼 뭐 더 이상 생각할 게 뭐 있어? 팔면 되지.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들리지가 않아. 아 몰라 오늘 상한 가니까 내일 더 가겠죠? 네. 아침에 올라가는 거 보면 미쳐버리지. 여러분들 첫상 중요한 게 아니야. 첫 100%도 있잖아. 다우데이터. 여러분 이거 무료 종목이에요. 아시죠? 100%. 제가 예전에 그 MBN이었죠? 거기 강당에서 강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최고 수익률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익 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30%요. 20%요. 어떤 사람이 쭈뼛쭈뼛 손을 들어. 아 너무 낮은데 더 크게 하시면 없어요. 그랬더니 50% 가능할까요? 뭐 야. 네? 이게 말이 돼? 50% 가능할까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주식 투자하면서 20% 30% 50%가 목표야? 네? 무슨 그런 게 목표야? 여러분 100% 나오면 안 돼요? 100%는 싫어? 그랬더니 100%가 어떻게 돼요? 그게 초보 투자자들의 현실이에요. 100%짜리 종목이 없다는 거. 먹어본 적이 없어. 왜? 중간에 다 탈락해버리거든. 중간에 다 탈락을 해버려. 왜? 중간에 주가가 흔들릴 때. 더 사야 되는데. 1000%도 나오잖아. 위메이드가 나왔었지. 네. 1000%가 나. 이것도 무료 종목이었잖아요. 이것도 21년도 3월에 1000% 나왔어요. 2만원에 샀거든. 그래서 우리가 22만원에 팔았어요. 1000% 나오면 안 될까요? 아유 그런 게 어떻게 나와요. 라고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했어? 여러분들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뭐 한 거 있어? 뭐 있어?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팔아먹고 하는 것들은 약간의 기법이 강의되거나 아니면 상황을 보고서 던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지만 이미 나는 10배 먹었는데 뭔 상관? 네. 응? 100%도 마찬가지. 원금 빼놓으면 공짜인데 뭐 뭔 상관? 네. 하나만 만들어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자꾸 해야 돼.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지. 야 고기 딱 양식집에 갔는데 스테이키가 나왔어. 그래서 처음 먹어보잖아.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함박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함박 스테이크가 나는 감자로 만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고기를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더만. 처음에 경양식집이라고 써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때 첫 월급 탔을 때였나? 하여튼 그 경양식집에 딱 갔는데 함박 스테이크라는 게 있어. 난 처음 들어봤지. 함박 스테이크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접시에다가 함박 스테이크 나왔는데 무슨 고기 덩어리처럼 이렇게 해놓은 게 떡갈비 같은 게 딱 나와 있네. 왔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칼하고 뭐 이런 거 막 주잖아요. 칼을 왼손에 잡는 건지 오른손에 잡는 건지 모르겠어. 몰라. 썰어서 먹는 건지 그냥 들고 먹는 건지 내가 모르겠다고. 우리는 먹어봤자 뭐 돈가스나 먹어봤지 무슨 뭐 함박 스테이크 이런 거 언제 먹어봤어. 요즘에는 그런 거 뭐 흔하지만 그죠? 먹으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10% 20%대에서 자꾸 차익 실현하고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없어. 네? 그 이유는 없습니다. 100%를 건드려 봐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또 100%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험이야. 시장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험을 먼저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남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음번 조정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태반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야, 그까지 조정 씨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금 2021년도 3,300에서 2,100까지 떨어질 때 그 경험해봤어? 나는 이거 경험해본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이씨.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조정에서도 태연하게 괜찮아요. 어차피 다시 주가는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고 가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야? 2018년도, 19년도에 걸친 이 2년간의 조정도 우리가 버텼지. 이런 잔챙이 같은 조정,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 조정입니다. 이런 것들도 버텼지. 유럽 사태. 이것도 리먼 사태도 버텼지. 다 버텨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조정 이후에도 또 극적인 상승, 기분 좋은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첫 번째 주식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초보자자면 이게 첫 경험이야, 첫 경험. 처음으로 만나는 하락이야. 주식을 딱 시작했는데 시작해보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반토막이요. 막 그래. 와, 끝나는 건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왜냐면 나는 이거밖에 못 봤잖아요. 본 적이 없어. 이거 이후에 올라가는 거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상승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도 100%가 날 수 있다는 거 말로만 들었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1000%가 난다는 거 말로만 들었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냥 10% 20% 나오고 주가 조금 흔들면 팔아버리고. 어디서 주워 들어? 어디서 주워 들어요?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방송, 책, 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에서 단타 기법들만 줄줄잔장 그냥 꿰고 들어와가지고 5% 10% 먹고 박수치고 있다고. 그래갖고 주가가 막 올라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놓쳐버린 그것을 손해라고 봐 사람들이. 네? 그걸 손해라고 본다고요. 내가 10,000원에 사가지고 20,000원에 팔았어. 와우 수익 좋은데?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10만원까지 가버렸다? 그러면 내가 20,000원부터 10만원까지 못 먹은 이 8만원이 나는 손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참다가 꼭지에서 사버려. 지난번에 먹은 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무지막지한 돈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때부터는 지옥이 시작되는 거야. 다 뒤지는 순간. 다 뒤지는 겁니다. 이런 거 자체를 한번 경험해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경험이 없어. 왜냐면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떨어지기만 했잖아. 계좌가 박살났잖아. 계좌가 마이너스 20% 30%짜리 또는 계좌 반토막짜리가 어떻게 해서 플러스 계좌로 바뀌는지를 경험해본 적이 없어. 그런 거를 경험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있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모태솔로야. 그럼 그 사람들 뭐라 그래? 남친이 또는 여친이 나에게도 애인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본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 가잖아. 하나님을 만나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부처님 만나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못 만나본 분들이 더 많잖아.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있다고 믿죠? 그러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에도 다니시고. 네, 주식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상승장 본 적 없죠? 없지만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만 있으면 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교회에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그 천사가 막 나팔 불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리겠느라. 근데 나는 예수는 없어!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이제부터 안 다니기 시작했어. 그럼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지. 응? 여러분 상승장은 반드시 옵니다. 그 상승장은 반드시 오는데 그 상승장이 반드시 오는 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주식시장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응? 반드시 오는 것이 상승장이에요. 상승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찔끔 이렇게 한 달 찔끔 오르고 막 밑에서 조금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아니야. 10% 20% 이런 거 아니에요. 막 100%짜리 200%짜리 막 빵빵 터지는 게 그런 게 상승장이야. 6개월 7개월 10개월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막 올라가요. 자고 나면 올라가요.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도 되나? 생각될 정도로.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이때만 생각해봐. 이때만 생각해봐도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도 되나 싶은 게 그거였어. 네.
1억이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5억이 되고 하는 게 이런 장이에요. 상승장 잠깐 사이에 봅니다. 근데 이 상승장 잠깐 사이에 볼 때 중간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 언제부터 온 사람들이 벌었다고? 여기서부터 다 견디고 들어간 사람들이 벌었던 겁니다. 리먼 사태 이후 때도 돈 번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요 이후에 돈 번 사람. 왜? 이걸 먹었거든. 이걸 어떻게 먹었지? 여기서 샀나? 여기서 샀나? 아니지. 어디서 샀어요? 밑에서 자주서 사는 거야. 응?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개차반이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5만원 밖에 안 했어. 2008년도에 5만원도 안 했어. 2009년 넘어가면서 이게 여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매수 포인트가 나오죠. 여기 뭐라고? 추세가 바뀌면서 또는 상황이 좋아지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과정에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전용목 차트 뒤져봐. 지금 이 자리로 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왜냐면 이건 좀 급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네? 저는 이거를 49,900원에 샀어요. 이게 왜 그렇게 비싸게 샀어요? 29년도일 거예요. 2009년도. 49,900원에. 왜? 다 넘어간 다음에 나는 확인하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갔다고? 5만원이라고 치고요. 지금, 이거 뭐 많이 내려서 50만원인데, 그럼 10배네?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갔어? 100만원 넘었던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도 400%야. 5만원 샀어도요. 근데 이 이후에 주가 올라간 걸 봐요. 38만원? 와, 이것도 세다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센 게 아니잖아요. 99만원? 와, 씨, 이것도 어마어마 대박인데? 104만원까지 가면 5만원짜리가요? 시간은 10년. 네? 20배입니다. 20배요? 20배.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어떤 분은 여기서 수익을 났어요. 수익이 그때 300% 수익이 나고 중간에 좀 더 샀어. 더 샀는데 이게 수익이 100%가 나온 거야. 여기서 사가지고요. 네, 수익이 100%가 나왔어요. 짠! 나왔는데 야, 이번에는 안 팔고 놔둬야지? 라고 했었어.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바뀌니까 어떻게 해? 손절을 쳐버려. 네? 손절을 쳐버려요. 그래서 주가가 또 올라가. 얼마나 열받겠어? 종목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나 또는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런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 말고요. 이런 자리 말고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 저렇게 회복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올라가고 나서 또 변동을 보이겠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수익을 많이 본 상태일 거야. 네? 100%짜리 수익이 나왔을 때 걔네들이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게 되면 팔아먹고 다시 사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추세 살아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이용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싼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야. 싸게 매수하는 거예요. 비쌀 때 사면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무조건 손실이에요. NC소프트 100만원 사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나면은 어떻게 답이 안 나오잖아. 하지만 종목들은 계속 죽을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 떨어져서 다시 회복 안 될 수 있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도주는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이 코로나 당시에서는 바이오, 제약, 뭐 진단키트 뭐 등등등 관련한 종목, 백신 관련주들, 그 다음에 또 뭐요? 화상 관련한 종목들, 뭐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2차전지 많이 올랐지. 걔들 뭐가 바뀐다고요? 이제 주인이 바뀝니다. 시장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시장의 주인이 바뀌면 법이 바뀌는 거지. 시장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대장은 다른 애가 나오는 거지. 그 대장이 누구냐? 그건 아직 모르죠. 왜냐면 밑바닥에 있으니까 아직. 대장은 올라간 다음에 아, 이놈이 대장이었구나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대장을 알기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동안 서름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좋아질 것들이요. 소비주에서 대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동안 서름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소비는 늘어날 거니까. 응? 지금까지 완전 소외를 받았었는데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라고 되는 종목군들이 대장 역할을 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떨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만 이것이 지금 위치가 여기서 이제 이만큼 수익이 냈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라면 여기선 조심해야 되겠지.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잠깐씩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만 보시면 돼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주식, 올라갔다가 떨어진 주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가, 여기서부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잔챙이처럼 그게 뭐 10% 20% 아니면 뭐 50% 60% 100% 나온다고 대장이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게 나오는 것 뿐이지. 대장은 그렇게 안 가요. 여러분들이 못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밑에서부터 작업을 신나게 해줘요. 엄청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대장이라는 애들은 뭐냐면 다 나를 따르라 아니야. 따라와! 해가지고 가는 거지. 자동차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대장이 들어있죠. 지금 시장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시장이 원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죠? 상승장이요. 그거 말고 상승장은 누구나 다 원해. 에브리바디가 언제나 원합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원하는 거 경기 회복 같은 거 아니에요? 일상으로의 복귀, 경기 회복, 뭐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이 소비라는 거 있잖아요. 이 소비라는 거요. 이 소비라는 것이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기 민감주라고 그래요. 네. 경기 민감주요. 이해되시죠? 바이오는 쭉쭉 가서 보세요. 개인들이 바이오를 너무 좋아해요. 왜 너무 좋아하는지 아세요? 개인들이 바이오에 미치는 이유가 있어요.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 급하게 뛰어. 단기적으로 막 움직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입맛에 맞죠? 묻지 마야. 알 필요도 없어. 근데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바이오들은 뭘 하느냐? 앞으로 청사지만 쫙 늘어나 있어요. 나 앞으로 신약 개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할 거야. 터지면 대박! 이렇게 나오지.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응? 얼마나 자극적이야. 얼마나 자극적이야.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 미쳐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게 신약을 만들어서도 실제로 잡히려 한다도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 임상 2상 뭐 실패, 3상 실패, 뭐 어쩌고저쩌고 뭐 유의성 없어. 그럼 뭐 주가 폭락하고 난리가 나요. 지금은 바이오가 올라갈 만한 단계가 아니지. 그러니까 바이오는 대장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태지. 그러면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위쪽에서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떨어내릴 때 뭐 카카오나 뭐 이런 것들도 떨어내리잖아요. 이런 것도 떨어내릴 때 그 자리를 채워줄 만한 애들이 누가 있을까? 엔터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막 올라오잖아요. 코스닥 쪽에 보면 시총 상위에 진입한 애들이 벌써 3개인가 4개인가 그러죠. 엔터주들. 걔들은 왜 올라가는 거예요? 걔들 왜 올라가? 위에 있는 애들이 떨어져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를 내가 채우겠노라. 걔네들이 실제로 보면 대장이고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수익을 가장 많이 주는 종목들이라고 합니다. 응?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여기저기서 좋은 뉴스 나올 때 여기서 뭔가 이제 재료가 한번 딱 터져가지고 주가 단기적으로 좀 한 10% 20% 올랐어. 그럼 또 거기에 막 벌떼 좀 달려들지. 그게 어디야? 종토방?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근데 막 떠들어대 막 앞으로 이게 얼마 터질지 아냐? 뭐 이렇게 한 거 아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아. 나랑 똑같은 사람이 그냥 쓰는 거야. 여러분이 써도 그냥 그 사람들이 와 그렇게 한다고요. 왜냐면 그 사람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이야. 실력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아무리 머리 맞대고 싸워봤자 네 똑같습니다. IQ가 80짜리가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뭔가 의견을 해, 회의를 해. 그러면 IQ 80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가 나오겠지. 하지만 그건 그게 끝이에요. 100짜리 절대 안 나오는 거야. 120짜리 절대 안 나오는 거라고요. 김지현님은 너무 신중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약간 신중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신중하면은 주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럴 때는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보고 있는데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 그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또 그런 게 보이면은 일단 조금씩 찔러보시는 전략을 좀 취해보세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차트를 늦게 읽고 뭐 빠르게 읽고 이런 건 없어요. 결단력의 문제예요. 지금은 사야지 라고 하는 거 있잖아. 네. 보통 보면 오늘 저녁에 보고요. 오늘 저녁에 봐서 이 종목을 사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하는 경우는 어차피 추격 매수니까 안 할 거고요. 보합 수준에서 아니면 조금 상승해서 시작하는 경우는 그냥 바로 사면 되거든.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어제 전쟁에 마음에 들었다 생각했는데 왜 다음날 아침에 시장 상황이나 이거 보니까 당장 매수할 마음이 안 생기나? 라고 하면은 뭐예요? 살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산 거지. 아침부터 동시효과 집어넣으면 되잖아. 어차피 이걸 꼭 사야 되는 주식이었다면 집어넣으면 되죠. 갭 상승해서 많이 뛰어가는 종목만 아니면 되잖아. 뭐 플러스 1% 나왔다고 해서 내가 뭐 매수 의견에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승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단기 관점의 승부는 단타하는 사람들, 여러분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호가창 한두 개 아끼지 마세요. 그냥 나올 때 그냥 대충 사. 저는 주식 매수할 때 시장가로 그냥 사요. 네. 그냥 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요.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이 오늘 같은 날도 보시면 막 튀어 올라오면 많잖아요. 오늘은 왜 중소형주. 이게 잘 봐요. 여러분들. 대형주가 올라가야지 시장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대형주가 올라가야지 시장이 올라갑니다. 근데 대형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중소형주가 잘 못 간다고 그랬죠. 근데 대형주가 잘 못 가면 중소형주가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좋겠어요? 대형주가 못 가서 오면 시장이 애매해. 근데 중소형주는 잘 간대. 대형주가 잘 가면 시장도 좋은데 중소형주가 못 가. 뭐가 될 것 같아요? 뭐가 좋아요? 가장 좋은 건 대형주고 중소형주고 다 같이 잘 가는 겁니다. 네. 하지만 시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 해주죠. 그래서 대형주가 올라가면 시장이 끌고 올라갑니다.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아져요. 하지만 수익률은 그다지 썩 좋진 않아. 근데 대형주는 떨어지고 중소형주가 올라간다. 시장은 비리비리하지만 계좌 수익률이 좋아요. 오늘 같은 날 우리가 계좌 수익률이 좋은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거든. 나에게는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어요.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어요. 근데 시장은요, 가정평균이기 때문에 대형주 몇 종목에게만 기회를 제공해요. 삼성전자가 1% 올라가면 시장은 0.2% 올라간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올라가면 시장은 올라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만 통용이 되는 거지. 대형주가 두 종목이 있고 중소형주가 두 종목이 있어. 둘 다 비중을 25%씩 심었어. 대형주는 1% 올라갈 때 중소형주는 5% 10% 올라갑니다. 수익은 뭐가 좋을까? 당연히 중소형주를 많이 갖고 있는 포트가 좋겠지. 그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겠어요? 나는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골고루 가지고 있는데 동일한 비중으로 가야 되겠구나. 네? 동일한 비중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수익이 나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1% 올랐어. 그러면 시장도 같이 따라 올라서 분위기 좋아요. 하지만 내 계좌는 그냥 그래. 근데 삼성전자는 0.2% 올랐는데 중소형주들이 막 치고 올라가. 시장도 막 조그맣게 안 올라가지만 내가 가진 중소형주가 갑자기 10% 가고 막 50% 가고 막 그래. 얼마나 좋은 거야. 같은 비중을 담으세요. 삼성전자 100만원어치 담았으면 뭐 다우데이터 100만원 담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계좌는 무조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니까 500만원 담고 다우데이터는 5만원만 담아야지. 그러면 열받아. 왜냐면 얘는 잘 안 움직이는데 얘는 갑자기 막 뛰어서 100% 수익 나와버리거든. 그럼 열받을 수가 있어요. 시장은 시장이고 여러분 계좌는 계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에 들어갈 때는 동일한 비중으로 여러 군데로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세요. 그러면 시장이 잘 올라갈 때도 버텨줄 것이고 내려갈 때도 잘 유지가 될 겁니다. 한쪽으로 많이 몰리지 말고 쏠리지 마세요. 대형주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험이라고 그랬죠. 보험. 근데 이 대형주를 매수한 사람들이 왜 자꾸 힘들어 하느냐면 초보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시장에 들어올 때 무조건 대형주, 우량주 쪽으로 갑니다.
대형주, 우량주 쪽으로 무조건 매수를 해요. 아니면은 아예 반대로 빠져가지고 단타, 개잡주 단타 하다가 완전히 사그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 처음에 책 보고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우량주, 대형주 삽니다. 근데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지 간에 일단 대형주 갖고 있으면 아우씨 수익이 많이 안 나네? 아유 뭐 열심히 했는데 5%밖에 수익이 안 나오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얘는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이에요. 얘는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전부 다 중소형주로 갈아타요. 그럼 들락날락 변덕이 심하게 되면서 한번 눈탱이 맞으면 그냥 바로 정신이 없지. 중요한 건 소형주만 있어도 안 되고요. 중소형 뭐 대형주만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발굴을 하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 가셔야지 돼요. 그리고 대형주라고 해서 특별 대우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라고 해서 특별 대우하지 마세요. 야 삼성전자인데 천하의 삼성전자인데 물론 비중을 조금 더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하의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에게 꼭 수익을 안겨주려는 법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주가 떨어지면 개잡지요. 옛날에 제가 방송 처음 나갔을 때 TV 방송 처음 나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방송국이 지금 같지 않아 가지고 그때는 매도 문자를 하게 되면 PD한테 바로 이게 왔어. 클레임이 와 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방송에 나가 가지고 뭐라 했냐? 포스코를 팔아 그랬어. 포스코. 근데 포스코를 팔으려 했는데 그때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꺾이고 있을 때였어요. 꺾이고 있을 때. 나는 당연히 나의 관점이니까 지금 이 모양이 비슷해요. 포스코. 예. 그래서 요때 팔으라고 그랬지 내가. 파세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 대표 종목. 그때만 해도 대표 종목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한 조금 있다가 버핏이 온다고 그랬던가 뭐 어쨌든가 뭐 그런 거 있었죠.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 포스코를 팔으라고 하다니 이 자식 뭐 대단한 놈인데 이렇게 얘기 나왔어. 저는 그저 방송 초보지. 방송 초보니까 할 말 안 할 말 안 가리고 그냥 막 여과 없이 다 뚫어버렸거든. 내 눈에 마음에 안 들면 잡주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포스코가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때 클레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 클레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그 보성방어텍도 그랬잖아. 보성방어텍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줌마 아직도 뭐 주식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여기요. 네. 이 한국경제TV 대박타임에 나갔을 때요. 지금 대박타임 아직도 있나요? 네. 대박타임 나가가지고 보성방어텍 완전 고점이니까 고평가니까 다 갖다 팔아치우세요!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시청자분이 항의한다고. 나한테 전화를 연결시켜주겠대요. 그 전화를 받았지.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글아글 쓰면서 그냥 당신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면서. 와,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방송에서 팔아갖고 주가 떨어졌다고 막 그러면서 당장 이거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면서 막 아주 때를 쓰는 거였고 내가 그때는 좋게 좋게 얘기했어요. 그때가 2월 말이었으니까요. 2월 달이었으니까 아마 요 시기였나봐요. 아주 난리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아줌마 이거 고평가인 건 알아요? 네. 고평가인 건 알아요? 그랬더니 알아요! 그래서 아니 고평가인데 왜 이 주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랬더니 모르고 빨리 이거 빨리 해줘요.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 당장 방송에 나가서 보성방어텍을 매수하라고 추천하세요! 그런 거 같고 아줌마 정신 차려요. 그러고 내가 끊었지. 정신 차려. 그 사람 미친 거야. 유튜브 찾아보면 아직도 있어요? 네. 나 그때 보면 진짜 막 마탱이 갔다니까요. 이거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네? 당장 방송에 나가서 매수 추천을 하라는 거야. 지금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종목당 비중도 또는 시장을 보는 관점은 똑같아야 돼요. 뉴스에 반응하지 마시고, 네. 보통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뉴스가 많이 나와요.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들 막 나온다고요.
이럴 때는 또 전문가들이 재밌는 전문가들 많이 나와요. 네. 재밌는 전문가. 왜 상승장이니까 좀 좋아? 와우, 죽이네요. 그러면서, 네. 저희 재밌는 전문가들 많이 나오지. 그 말도 안 되는 애들. 경험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야. 근데 장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이번에 많이 당했잖아요. 이번에 뉴스 그거 보셨죠?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얼마 제일 황당한 뉴스가 뭐였냐면 요때요. 네. 주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 제일 황당한 뉴스가 뭐였냐면 이게 작년 요때쯤에 나왔나 봐요, 기사가. 사이비 뭐 리딩 클럽에 걸렸대. 그래서 걸렸는데 보니까 전문가라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다 뭐였냐면 이제 막 대학을 갓 졸업한 아이들. 20대 초반이라는 거지. 20대 초반.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리딩을 해준 것은 뭐였냐면 증권사 리포트를 그대로 읽어줬더라.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막 열광을 했다는 거야. 왜? 증권사 리포트 나오면서 이제 장이 올라갈 때가 막 올라가잖아요. 네. 하하, 이 주식은요,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사셔야 돼요. 지도 뭔 말을 하는지 몰라. 20대 애들이 뭘 알겠어. 뭐 해본 게 있어야지. 그니까, 지도 뭔 말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읽어줘. 근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야. 미쳐있는 거죠. 나중에 이게 경찰이 조사 들어가서 까지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 경력이 20년 되신 사람이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1년도 주식을 경험 안 해본 애들한테 배우겠다고 돈 내고 들어오고 있었던 거야.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이게 주식판이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돼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뭐 솔직히 여러분들이요. 네. 아, 나 초보니까 주식 좀 배워야 되겠어. 그래서 전문가를 선택해서 골랐어. 근데 얘도 같이 시작한 거야. 이제부터 시작했어. 하나도 몰라. 네? 그냥 얘도 여기 상승장만 경험해 본 거지. 하락장이 나오니까 어쩔 줄 몰라서 있다가 도망치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선택할 때도, 전문가 방송을 들을 때도, 뭔가 방송을 볼 때도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것들 진짜 많습니다. 네. 리먼이 뭔지 모르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경험 안 해보는 많거든. 왜냐면 리먼을 하려면 적어도 15년은 해야 되거든. 네. 15년은 있어야 돼. 책으로 배운 것과 실제 경험한 것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5년을 하려면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언제 시작한 애들이 가장 많아요? 요때 2020년 이제 2, 3년 된 애들 이런 애들이 가장 많아요. 리먼 사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되게 많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IMF도 겪어보고 리먼 사태도 겪어봤는데 리먼 사태 안 겪어본 사람에게 배우고 있어. 그래. 재밌는 얘기지. 네, 재밌는 일이에요. 하락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애들한테 그걸 배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나도 물론 뭐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만한 어떤 그런 까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경험했던 거라든지, 시장에 대한 어떤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언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하락장 이후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실 거란 말이야. 근데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상승장도 아니지. 그냥 시작하자마자 하락만 경험하니까 이 이후에 정말 상승이 나오는 겁니까?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믿을까 말까 하고 있어요. 나도 아마 경험이 없었고 하락만 봤으면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시장은 끝났나 봐요. 팔아버립시다. (9.11) 그지. 9.11 때 내가 얘기했었죠. 9.11 때 내가 PC방에 있다가 갑자기 그 비행기 저거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됐다 졌됐다 그러면서 막 그 뛰어갔던 그 기억이 단편적으로 딱 나와요. 내가 PC방에서 얼마나 놀랐냐면 헉 하면 일어나가지고 시간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시간 충전하고 가는 거라서 헉 하고 발딱 일어나가지고 바로 뛰어나갔거든요. 졌됐다 그러면서 뛰어나갔는데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기억이 단편적으로 딱 나요. 야 씨 그때 무서웠다 진짜. 그때도 무서웠어. 그때도 무서웠다고. 근데 9.11이 어떻게 보면 또 엄청난 기회였어. 그때 아마 주식시장 하루 쉬었던가? 네, 막 그랬죠.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또 기회였어, 그때가.
네. 그때 기회였어. 리먼 때도 마찬가지예요. 리먼 때도 보면은 막 와가지고 막 그 뭐 아저씨들 뭐 내 돈 내라고 원금 내놓으라고 막 바닥에 들어눕고 막 그 난리가 그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거. 왜냐면 그 중간에 있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거 아주 가깝게 봤을 때 여기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1500 깨지 넘어갈 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 2100 여기 2200 깨질 때 무섭죠? 그때 뭐 비할 게 안 돼요. 그때 비할 게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저렇게 무서운 시장이 나오게 되면 끝났다 보시면 돼요. 이게 경험이야. 리먼 사태 때처럼 그때 하한가가 막 그냥 막 900개씩 쏟아지고 막 그럴 때, 예? 그게 끝이에요. 그 이후부터 주가가 한 번도 그 자리에 깨고 내려간 적이 없어. 주가가 1500을 깼는데 그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죠. 주가가 2100 요거 깼는데 나는 이제 이 자리에 안 나온다 생각해요. 왜? 바닥을 잡았으면. 그렇게 무섭게 한번 몰아쳤으면 그건 끝난 거야. 바닥이 나오는 신호예요. 모두가 다 뒤져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공포를 겪었으면 이제는 즐기시면 돼요. 리먼이 2008년도죠? 네. 조짐은 있었어. 조짐은 2007년도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그때 막 그 증권사에서 막 펀드 팔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팔릴 때였어요. 1인 1펀드. 그것도 이제 박현주가 한 거지. 그런 거 보면 진짜 박현주 리먼 때 한번 그렇게 해먹었지. 그 전에 또 한 번 있었는데 그거 미국 갔다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난 사람이야. 그 사람도 난 사람이야. 코로나 때도 무섭긴 무서웠어요. 그죠? 네. 내 계좌가 마이너스로 들어간 적은 여기가 리먼 때도 그 정도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리먼 때는 마이너스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마이너스가 그때 한 20%까지 나왔던 거 보면 이때 급격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난 그래도 용감히 더 샀죠. 다행히 항상 이런 기회들은요, 이런 위기가 나오게 되면 기회가 항상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위기는 기회란 말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그냥 반응하지 말고 계세요. 주가가 급락을 해서 투매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반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얘네가 다 떨어지고 나서 돌리는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분간 상승장을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급락하는 장은 만나기 어렵겠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급락하는 장을 한번 만나게 되면 이런 포지션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냥 모두가 다 죽겠다고 해버리면 거기서 그냥 용감하게 나가버려. 야 거기 가면 큰일 나. 아니야, 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돼요. 어쩌다 보니까 10년 주기설이 맞은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10년 주기가 되는 건지. 네. 그냥 막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매수 기회는 얼마만큼 많이 줬냐면 이만큼 많이 줬어요. 시장은 많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본격적인 상승은 여기서부터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방송 제목이 이겁니다. 천천히 준비해도 돼요. 기회가 많으니까요. 장이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상승, 이 상승은 뭐냐면 미치는 구간, 에브리바디가 미치는 구간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에브리바디가 미치려면 적어도 3,000원 넘어가야 될 거예요. 네. 3,000 넘어가면서 그러면 긴가민가한 사람이 생겨요. 지금은 뭐 콧방귀도 안 껴요. 주가 올라간다 그래도 콧방귀도 회 올라가나 보자 이씨 이렇게 나올 텐데 점점점 슬물슬물 올라가서 3,000포인트쯤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전고점 신고가 이런 뉴스 나오면 미쳐버릴 거란 말이야. 빵 치고 올라갈 거란 말이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기회예요.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가세요. 집값은 더 떨어지겠죠? 미칠 때 보유해야지.
미칠 때 보유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는 절대 팔면 안 돼요. 더 사지는 못하겠지만 미칠 때 보유해야 돼요. 언제 파느냐? 미칠 때는 보유했다가 돌아버리면 파세요. 돌아버리면요. 네. 자, 집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더 떨어집니다. 근데 집값도 영원히 떨어지진 않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떨어지는 포인트는 왜 그러냐면 지금 고금리가 내년도까지 연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까지는 집 사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금리가 너무 비싸. 이자 내가지고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역전세라는 거 있잖아요. 역월세?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금리가 너무 높아. 이자를 만약 2억을 해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보니까 이자를 100만원 내래. 아씨 너무 비싼데 차라리 보증금 그대로에다가 내가 매달 50만원씩 너희들한테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역월세입니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거 나오는 동안은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대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값은 네 하향 안정화를 계속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식인데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집값이 이제 4억을 찍었었는데 12억 가서 지금 만약에 8억까지 왔다. 4억을 다시 볼까요? 이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네. 다시 안 옵니다. 이 가격은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야. 이게 인플레이션이고 이거는 뭐라고요? 오버슈팅. 내려오겠죠. 하향 안정을 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더 하향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금리가 너무 높아서야.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고 나면 다시 안정세를 보이다가 상승을 서서히 보이게 됩니다. 네. 이 자리를 사고 싶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 자리를 못 사게 되겠죠. 상황 보고 나서 집을 사든지 뭐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큰 그림을 놓고 딱 보면 알아요. 자, 우리가 지하철 노선대로 볼 때 나는 이 집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싶으면 지하철 노선 이게 크게 보잖아요. 이렇게 크게 봐야지 내가 여기서 뭐냐 환승을 해가지고 다른 거 갈아타고 이렇게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남부터미널까지 가려면은 일단 경의선을 타고 쭉 가다가 뭐 3호선 만나는 곳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3호선 갈아타면 남부터미널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걸 알고서 가야지. 안 그러면 뭐 사정없이 그냥 끝까지 가버리면 어디로 가요? 덕소, 팔당 뭐 이런 데 가지. 응? 양평 뭐 이런 데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를 알고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미 반영된 게 아니라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계속 올라가요. 금리 지금 12월 달에 올릴 거잖아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계속 올라갑니다. 반영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동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는 게 내년 1년 동안은 상반기 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하반기 금리 동결. 이게 지금 학계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흘러갈 거라 해요. 그 다음에 내후년도 되면 살짝 내려볼까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적어도 내년까지는 집값이 올라갈 일이 없어요. 이게 계속 반영된다니까. 내년도까지 집값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또 다른 얘기로 봤을 때는 금리가 높으면 그럼 주가도 개판인 거 아닙니까?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금리의 상승폭이 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돼요. 부동산하고 주식은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부동산은 금리가 계속 뭐 적게든 올라가게 되면 이자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어지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급하게만 올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살아난다는 신호로 들어볼 수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경기가 좋아야지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기업의 실적이 늘어날 수 있어. 이자가 만약에 5% 올랐는데 기업의 실적이 10% 올랐어. 그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야. 금리가 높아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 해가지고 집을 못 산다.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요 상황은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가면 되는데 와 어차피 다 이렇게 해서 개판 되는구나 끝났다. 그러면 기회가 쓰레기 더미 속에
이렇게 쓰레기 더미 속에 기회라는 놈이 이렇게 뿅 있을 건데 요 놈을 못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쓰레기군. 네. 그죠? 다 쓰레기군. 안 보고 지나가거나 못 보고 지나가거나 여러분 자유겠습니다만 잘 한번 찾아보세요. 이 기회 속에서 주식시장은 왜 유리한지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꿀 바르면 다 빨아먹는데? 다 빨아먹잖아요. 자, 주식은 또 재미가 있는 게요. 아무리 개떡 같은 상황에서도 미친듯이 올라간 주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주식이 상승하는 것은 다 비슷해. 자, 봐요. 우리 뭐 다우데이터를 한번 다시 봐봐요. 이게 오늘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것도 그렇고요. 세방도 한번 볼까요? 세방도 많이 올랐지. 이것도 봐봐요. 세방도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어때요? 시작점은 언제나 똑같아. 네? 시작은 언제나 똑같아. 상승의 초반 시점은 아무것도 없는 별 볼일 없는 곳에서 시작한다는 거지. 지나고 보면 다 보이는데 사람들은 여기를 안 봐요. 이것만 봐. 지금이라도 살까요만 집중을 하고 얘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얘가 언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지, 어떤 상황으로 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지, 어떤 포지션이 좋았었는지를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올라간 건 이미 끝난 건데.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종목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렇게 생긴 종목을 사면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희한하지. 어부가 잡은 참돔, 큰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고 미끼를 뭘 썼는지 낚싯줄은 몇 호줄을 썼는지 여긴 관심이 없어. 안 그러면 내가 그 고기 잡을 수가 없는데. 응? 어부가 여러분한테 물고기 줄 일은 없잖아요. 와, 물고기다. 나 주면 안 돼요? 미쳤니? 이 얘기 나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물고기 얻으려면 내가 그 몇 호줄 썼는지 낚싯바늘을 뭘 썼는지 미끼 뭐 썼는지 보고도 그걸 던져야지만 잡을 확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포스코 엠텍으로 뭘 봐줘요? 뭘 봐줘? 이건 그런 자리겠느냐고? 모르지, 뭐 가봐야지 하는 거죠. 네. 가봐야 하는 거지. 가능성은 있겠잖아요, 이런 데서는. 네. 이런 데서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가 켜 올라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다 다채롭게 분석을 해야 되지만, 네, 그런 거 분석하다 보면은 오늘, 네, 방송을 또 못 끝내겠죠? 네.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합니다. 환율도 보고 싶어요. 환율. 환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지 않아요? 환율 나도 안 본 지 오래돼서 모르겠네. 그렇게 되고 있네요. 1300원 깨졌네? 오, 내가 말씀드린 데 가고 있잖아요. 이 포지션은 다 그렇게 변한다는 거지. 그잖아요. 자, 환율도 지지라인은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보면은 위안화 쪽 같은 경우도 많이 저거 했을 거예요. 네.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얘네들 다 내려온다고. 네. 다 내려온다고요. 이제 달러 강세 국면은 이제 점점 소강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급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갈 수도 있어요. 네. 달러 인덱스 보면 지금 떨어지고 있죠. 모든 것은 오버슈팅. 약간 무리했다 싶으면 항상 그 반대쪽 개념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오버했잖아. 오버했으니까 뭐라고 했어. 이때도 제가 가격대를 딱 짚어드렸잖아요. 1450원까지 예상했어? 그 근처까지 가겠네. 근데 거기가 끝이야. 이제 환율은 어디로 향하여 갈까요? 아, 환율 비쌀 때 더 팔걸. 달러 그때 많이 팔았거든요. 지금 1400원, 1420원인가? 30원인가에서 저 많이 팔았어요. 달러. 가지고 있는 거의 다 드러냈는데 그래도 달러가 내려가니까 이제는 달러를 사야 되나? 자, 이제는 또 무슨 생각이에요? 달러가 내려가면은 자, 1200원 깨져요. 뭐 1100원 깨져요. 그러지만 이거 쉽게 안 깨집니다. 네? 이거 쉽게 안 끝납니다. 쉽게 안 깨져요. 어디까지 오면은 버틸 것 같아요? 1250원 위쪽에서 버틸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 이 정도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간을 좀 보시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정도 되면 안정화 된단 말이에요.
원자재 수입에서 인플레이션, 지금 환율 떨어졌다는 부분들을 우리 봤을 때 이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80% 아래쪽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안정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네?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어. 내려갔어. 그러면 사 갖고 들어오는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 비용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들 실적은 좋아질 수가 있겠죠. 너는 나의 꽃님 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방송 끝날 거예요. 녹방 보세요. 녹방 보세요. 네. 주가가 미치기 전에 거래량이 메마를 수도 있고 안 마를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건 정답이 없어. 걔네들 마음이지. 야, 거래량 말려갖고 가자. 그럴 수도 있고 거래량 터트려갖고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네. 환율은요 항상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게 맞아요. 외부 상황에 맞춰서. 근데 지금처럼 한쪽 방향으로 가거나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뭐 환율이 이제 달러 강세 보인다. 그러면 주변국 환율이 내려가는 거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환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달러가 워낙 강세 보이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 거죠.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작용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변국들의 모든 다른 기타 국가들의 환율이 같이 움직인 거다.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부담감도 생겼을 거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환율을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 정도 안정화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시간 많이 했네요. 3시간, 1시간 반이 넘었죠. 1시간 반. 지금 빨리 주무시고요. 이따가 일어나서 축구 보세요. 축구. 네. 8강 16강 못 가면, 아니지. 지금 16강이잖아. 8강 못 가면, 네. 여러분들이 응원이 부족한 탓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입니다. 내일 14시요. 14시에 무료방송 또 있어요. 장중방송이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요. 네. 내일 14시에 무료방송 또 있으니까 잊지 말고 또 오시고, 내일도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시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막 빨간색 양봉 보면 막 그냥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가지고 막 쫓아가서 추격매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천천히.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주식 매수는 천천히 해도 돼요. 안 사도 괜찮아. 에? 오늘 매수 안 해도 괜찮아요. 내일 사도 되고 모레 사도 되니까 그냥 오늘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발요. 천천히 가십시오. 꼭 천천히요. 서툴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자, 내일 14시 무료방송 오시고 오늘 여기까지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일찍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 같이 네, 응원하도록 합시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